비가 산등성이를 긁고 지나가듯 마을 처마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윤마님은 젖은 소복 자락을 움켜쥐고 좁은 길을 더듬었습니다. 문풍지에 붙은 관문서는 이미 떼어졌고 집안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았다고 들렸습니다. 그녀는 허기에 다리가 풀렸지만 뒤쫓는 군졸 발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기슭 초가에 불빛이 어른거렸고 그 안에서 한 청년이 약탕을 다리고 있었죠. 하도연은 문을 열고 젖은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묻지 않고 마른 옷을 내주며 화롯불 옆에 앉히고 맥을 짚었습니다. 윤마님은 눈을 감았다 뜨며 주변을 살피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떠돌이 행상 두엇이 비를 피해 처마 아래 웅크리고 있었고 먼발치로 순라군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이곳에서 먼저 몸을 녹이시죠. 라고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윤마님이 짧게 답했습니다. 초가 안은 젖은 흙냄새와 약향이 섞여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도연은 약탕을 덜어 숟가락에 식혀 그녀의 입에 조심스레 대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연은 담요를 한 번 더 덮어주었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잦아들자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윤마님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 빚은 언젠가 갚겠어요. 그녀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문살의 틈을 확인하고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일 동이 트면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초가 위로 천둥이 한번 울리고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새벽이 마을 골목을 비추자 도연은 장터를 돌아 약초와 마른 식량을 구했습니다. 윤마님은 거친 숨이 잦아들었고 앉아서 창문 밖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고을 현청 쪽에서는 포졸들이 서고를 오가며 수상한 문서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연은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서고 뒷담을 살폈습니다. 뒤편 마방에서는 말 관리인이 하품을 했고 그 곁에서 하그바전 둘이 술래가 베인 채 졸았습니다. 해 뜨기 전이요. 지금이 가장 한가해요. 칠복이 나타나 작은 쇠갈고리를 건넸습니다. 고맙소. 도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담장을 넘은 그는 서류개에 자물쇠를 들어 올리고 조심스레 틈을 벌렸습니다. 벼슬아치 명단과 도장 흐림이 적힌 장부가 나왔고 윗장에는 윤가의 재산 몰수 내역이 깔끔히 적혀 있었죠. 도연은 손끝으로 인명과 날짜를 더듬고 왕명을 사칭한 문구의 획이 어색함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윤마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문자의 균형을 한눈에 짚어냈습니다. 돌아 나오려는 순간 술라종이 울렸고 복도 끝에서 등불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장부 2장만 접어 품에 넣고 남은 문서는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둘은 서고 창을 통해 마당으로 뛰어내렸고 칠복이 외양간 문을 열어 숨을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졸이 지나치는 사이 마방의 말이 코를 훔치며 소리를 내어 들키기 한껏 직전이었죠. 숨이 고르게 돌아오자 셋은 뒷골목으로 흩어져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펼쳐 불빛에 비추며 진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져갈 명분이 생겼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오전 무렵 관가에서는 선동자를 색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고을 현감은 병조를 모아 초가촌을 샅샅이 뒤지라 지시했죠. 도연은 문서를 감추고 윤마님에게 피신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남쪽 개울을 건너면 절터 비탈이 나와요. 그곳에 숨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윤마님이 물었습니다. 서쪽 장터로 돌아 포졸들의 시선을 끌겠어요.
도연은 허름한 갓을 눌러쓰고 길바닥에 일부러 부딪히며 소란을 냈습니다. 포졸몇이 그를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갔고 그는 무저항으로 팔을 내어 주었습니다. 윤마님은 약초 바구니를 들고 비탈로 향해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관아 마당의 형틀과 회초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죠. 이 사람은 서책을 훔쳤다더라.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관노가 줄이틀 준비를 하자 마당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간 먼 발치에서 등짐꾼으로 위장한 칠복이 나타나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 틈에 도연은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현감은 짜증을 내며 신문을 늦췄고 그 사이 윤마님은 절터로 더 깊숙이 이동했습니다. 하루가 기울 무렵 도연은 결국 옥사에 들었습니다. 그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초가촌 위로 새벽 안개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자 궁에서 내려온 밀서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본관이 밀서를 풀어읽고 윤씨 제조사명을 확인했습니다. 현감은 표정이 굳었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사태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옥사 살창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동선을 정리했죠. 정훈이라는 내시의 이름이 밀서 속 필체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해요. 칠복이 옥사 뒤쪽 판자를 비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낮추고 배수로를 기어 나왔습니다. 옥터 뒤편에는 마방으로 통하는 좁은 틈이 있었고 거기엔 풀어놓은 나귀 한 필이 대기하고 있었죠. 둘은 장터 뒤편 뒷길로 빠져나가 절터에서 기다리는 윤마님에게 합류했습니다. 문서는 무사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는 젖은 장부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셋은 고을을 떠나 한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강가에서는 나룻배 사공이 아침 물살을 가르며 노를 저었습니다. 사공은 눈짓으로 술라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셋은 호흡을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강을 건넌 뒤 그들은 길을 둘로 나눴습니다. 도연은 북쪽 숲길로, 윤마님과 칠복은 동쪽 역참길로 흩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걷혔고 먼 하늘에 도성의 기와지붕이 생각처럼 떠올랐습니다. 한양에 들어선 도연은 과거 시험 대책에 응시의 시정의 폐단을 논했습니다. 글 속에는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으나 왕은 암시를 읽어냈습니다. 대궐에서는 곧장 의금부의 조사의 명을 내렸고 김서구의 측근부터 불려나왔습니다. 정우는 별내전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을 통해 도연에게 왕의 의중을 전했습니다. 증거를 더 보태야 하오. 정운이 짧게 일러주었습니다. 도연은 스승 오재현을 찾아가 장부와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스승은 흔들리는 손으로 도장 위 획의 흐림과 연월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밤새 서찰을 정리한 뒤 둘은 간단한 식사로 속을 데웠습니다. 새벽녘 오재현이 알 수 없는 자객의 칼에 쓰러졌고 도연은 책상 서랍의 비밀 서찰을 찾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왕명 사칭과 뇌물 전달 경로가 정확히 적혀 있었죠. 이제 끝을 봐야겠어요.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찰을 정운에게 넘겨 왕의 손에 닿게 했습니다. 다음 날 조정은 공개 추국을 열고 김서구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앞마당에 신료들과 백성이 모여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한 줄씩 서찰을 읽으며 출처와 도장을 대조했습니다. 김서구의 얼굴색이 서서히 바래갔습니다. 해가 정오를 지나자 왕의 일갈이 내전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추국이 끝나고 김서구의 가문은 관작을 삭탈당했습니다. 왕은 도연을 불러 공을 물었고 신료들 앞에서 그를 정승으로 제수했습니다.
한양 장터에는 그의 이름이 퍼졌고 서책방에서는 대책문의 필체를 베껴보려는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은 관저로 돌아와 첫 서계를 올리며 민생 구유를 앞세웠습니다. 윤마님은 도성 변두리 초가에서 소식만 들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관저로 부르겠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봉투를 접어 서랍 맨 뒤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윤마님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역병이 돈다는 남쪽 마을로 내려가 약초를 나눴고 아이들의 기침을 달래주었습니다. 도연은 밤마다 관저 등불 아래 민정보고서를 읽고 다음 날의 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고 그는 문득 초가의 흙냄새와 약탕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잠시라도 오시죠. 그가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줄 끝은 자주 번졌습니다. 그가 사직을 고민하던 참에 북방에서 반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군량과 장정을 모으라 명했고 도연은 직접 출정을 청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그는 말 안장을 점검하며 지도를 접었습니다. 관저 마당의 매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북방 들판은 바람이 매서웠고 군사들은 얇은 외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연은 사졸들의 식량 배분표를 다시 짰고 우물의 위치를 확인하며 행군 동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서찰로 윤마님에게 짧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윤마님은 그에게 보낼 건초차와 건지개를 모아 역참으로 보냈습니다. 첫 교전은 짧았으나 화살비가 거셌고 도연은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진지의 말뚝을 손수 박으며 무너진 방책을 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방군 순회가 투항 의사를 전했고 전선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말에서 내려 어깨를 움켜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도성에 들자 그는 관저에 들지 않고 변두리 초가부터 찾았습니다. 윤마님은 창가에 앉아 기침을 억누르며 차를 끓이고 있었죠.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을까 합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창호에 비친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새벽이 오자 그녀의 기침이 더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의원을 불렀지만 병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너머 새벽빛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늘어졌고 초가 안은 조용히 고요해졌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차분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연은 사직을 올리고 초가 옆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집신에 먼지를 털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글의 첫 줄에 사람의 길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고 적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오자 무덤 옆 매화가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윤마님의 이름 없는 묘 앞에 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서문 말미에는 그녀의 덕을 빌려 백성이 편안해졌다는 문장이 담겼습니다. 왕실에서는 그에게 복직을 권했으나 그는 편지로 공손히 사양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몫이 더 크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해가 기와 위로 기울며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이들은 매화 꽃잎을 줍고 책갈피에 끼웠습니다. 도연은 서가에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인 원고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묶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대의 뜻은 남았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장돌뱅이의 피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당 처마 아래 풍경이 맑게 울렸고 하늘에는 한 줄기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성의 소음은 멀어졌고 초가의 시간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매화향이 바람을 타고 서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날의 빛이 조용히 방 안에 번졌습니다.